안녕하셨습니까?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오늘은 우리들 부모님의 이야기,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얼마 전 제 친구는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셔다 드리고 돌아서는데 마음이 그렇게 아프더랍니다. 죄책감도 들고 말이죠. 자식으로서 모시고 살지 못한다는 미안함도 있었겠지만 왠지 모르게 감옥 같은 곳에 모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일 겁니다. 이런 아픈 마음 한켠으로 우리 자신들도 곧 있으면 저렇게 요양원에 들어오겠지 하는 씁쓸하고도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생깁니다. 하지만 이제 요양원만이 유일한 선택일 수 없습니다. 다른 대안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그 현실적인 대안에 대해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요양원에 대해 두려워하는 이유는 복합적이면서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갇혀 지낸다는 느낌이 제일 먼저 올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정해진 시간에 잠을 자는 통제된 생활에 내 삶의 주권을 빼앗기는 기분이 들겠죠. 둘째로는 제대로 된 돌봄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입니다. 뉴스에서 간혹 들려오는 폭력이나 방치 사건은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듭니다. 혹시 우리 부모님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는 않을까? 몸이 불편해 말 못하는 분들을 방치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죠. 이런 두려움을 덜어줄 아주 좋은 대안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노인 공동생활가정입니다. 이곳은 보통 5명에서 9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모여서 함께 지내는 작은 집입니다. 한 명의 보호자가 돌보는 게 아니라 한 집에서 사는 식구처럼 서로 도우며 지낼 수 있는 거죠. 그냥 아픈 사람끼리 서로 돌봐주는 거냐? 아니죠. 그럼 누가 돌봐줄까요? 이곳에는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가 상주하며 어르신들의 식사, 청소, 건강관리 등을 돕습니다. 전문적인 돌봄을 받으면서도 마치 내 집에서 가족과 함께 사는 것처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최대 장점입니다. 마음에 확 와 닿으시죠? 입소가 가능한 대상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장기요양보험 1에서 5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비용일 텐데 말입니다.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지만 노인 장기 요양보험 덕분에 정부에서 비용의 80%를 지원해줘서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등급 어르신 기준으로 한 달에 약 50만 원대의 본인 부담금을 내게 됩니다. 여기에 식비, 간식비 등 비급여 항목이 추가되는데 이를 합쳐도 총 월 부담금은 70만 원에서 80만 원 선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시설이나 등급에 따라 비용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고요. 그렇다 해도 요양원보다는 훨씬 저렴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런 곳이 어디 있는지 어디서 알아봐야 할까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알아보는 겁니다. 저랑 한번 같이 검색해 보시자고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왼쪽에서 두 번째 메뉴인 민원상담실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그 밑으로 새로운 메뉴가 쭉 열리는데 그것들 중 맨 오른쪽에 있는 검색 서비스 밑에 장기 요양기관 찾기를 클릭해 보세요. 자, 검색창이 열리죠? 그러면 지역을 분류하는 칸에서 여러분이 서울에 사는지 부산에 사는지 광역 지역을 선택하는 겁니다. 저는 서울을 선택하겠습니다. 옆으로는 어느 구에 있는 요양기관을 찾는지 구를 선택하게 나오는데 저는 구를 선택하지 않고 서울 전역에 있는 구를 다 보고자 합니다. 선택하지 않고 검색할 겁니다. 그 다음에 치매 전담형 장기 요양기관 중에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맨 밑에 있는 빨간색 검색 버튼을 다 클릭하는 겁니다. 그러면 새 창이 열리면서 검색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좀 시간이 걸려요. 뭐가 잘못됐나? 뭐 괜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짜잔! 자, 나왔죠? 이렇게 검색 결과를 보면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식당 키오스크에서 음식 주문하는 것보다 쉬우니까 천천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이 들어 갈 수 있는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공동생활 가정보다 조금 더 자유로운 새로운 형태도 생겨나고 있는데 바로 노인 공유주택입니다. 공동생활 가정이 돌봄에 초점을 맞춘다면 공유주택은 함께 사는 것 그 자체에 중점을 뒀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해심당이라는 공유주택이 좋은 사례가 될 겁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러니까 LH하고 도봉구청이 함께 만든 곳입니다. 낡은 건물 대신 신축 건물에 엘리베이터까지 있어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도 아주 편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들어가면 화장실과 현관에 안전바, 또 비상벨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만약의 위험에 대비하는 점도 인상적입니다. 아예 지을 때부터 노인들의 생활 패턴에 맞게 해졌다는 거죠. 이곳에 입주하신 어르신 중 한 분은 원래 우울증을 앓았었는데 이곳에 들어온 뒤로 삶의 활력이 생겼다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요가도 하고 미술 치료도 받으며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두 시설의 차이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비교하면서 볼까요? 노인 공동생활가정과 노인 공유주택. 노인 공동생활가정은 돌봄과 케어에 초점을 두었고 정부에서 허가받은 노인복지시설입니다. 그리고 대상은 만 65세 이상 장기요양 등급자에 한해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비용은 장기요양보험을 지원해주죠. 그에 비해서 노인 공유주택은 교류와 소통 그리고 생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운영은 공공이나 민간이 주도를 합니다. 대상은 건강하고 독립적인 노인 누구라면 신청이 가능하죠. 비용은 주택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이 들어가는데 다른 일반 주택들보다 굉장히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볼까요? 더 이상 나이 들어갈 곳이 요양원밖에 없다는 두려움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노인 공동생활 가정과 노인 공유주택처럼 내 집처럼 편안하게 가족처럼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막연한 생각하지 않기, 그리고 또 더 나이 들어서는 어떡하나 그냥 무작정 걱정만 하면서 지내는 대신 미리미리 나에게 맞는 노후 주거 형태를 찾는 노력을 시작하는 겁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인생 후반전을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인생 후반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은 친구분들이 필요하십니까? 그리고 오지랖 넓게 참견하지 않고 그저 응원과 격려를 해주는 친구가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곳엔 33,000여 명이 넘는 회원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 맛집으로 이름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